구속 기소된 정우현 회장,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서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막상 듣고 보니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검찰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갑의지위에 있는 정우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속칭 의리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공식 브리핑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온갖 갑질을 자행했다. 그 온갖 갑질이 어떤 건지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 갑질 끝판왕이다. 오늘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주요 혐의 함께 보시죠. 횡령액이 91억 7천만 원, 배임액이 64억 6천만 원. 뭐 일단 단위가 달라요. 다른 경제사범이랑 단위가 틀려요. 거의 뭐 100억대, 50억 이상, 60억, 90억. 대단하군요. 구체적인 행동으로는요, 탈퇴 점주 매장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는데, 검찰이 정 전 회장이 탈퇴한 점주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만들 것을 지시하자 임직원들이 초전에 박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보고를 올린 증거까지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초전 박살. 초전 박살. 오랜만에 듣는. 오랜만에 듣죠. 초전 박살. 저도 군대 때 들었던 얘기인데. 보복 출점. 두 번째,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 업체에 57억 부당 지원. 이거 다 다뤄드렸죠. 5개 가맹점을 차명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가맹점 5개를 본인이 다른 이름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64억 원 배임 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맹점을 나중에 직영점으로 바꾸면서 그 수익도 본인이 인마이 포켓, 마음대로 썼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 수령 및 광고비 횡령, 딸과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직원으로 가짜로 등재했다는 건 뭐 다 구체적으로 아시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친인척, 가족, 딸의 가사도우미, 사돈 등 허위 직원을 등재해서 29억령을 횡령했고 가족 여행을 출장으로 꾸며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딸의 가족 여행, 딸의 해외 여행에 가사도우미까지 동행을 시키고 가사도우미의 항공료, 현지 쓰는 경비 그리고 가사도우미에게 출장비까지 줘가면서 딸의 어떤 좀 시중을 수발을 들게 했다. 그걸 다 회사 돈을 썼다는 거예요. 가맹점 부담 광고비 5억 7천만 원, 포상비용 등 용도외로 사용했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아들의 급여를 4배나 인상을 합니다. 아들이 투자 실패로 90억 원을 빚지자 월급을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처음에 저는 월급이 아니라 연봉으로 봤어요. 연봉을 2,100에서 9,100만 원으로 인상했구나. 아들인데도 처음에 연봉을 2,100만 원밖에 안 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라는 것. 한 달에 9,100만 원. 그런데 그 아들은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2억 원이나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자세하게 나왔는데, 김재 변호사님, 네. 혹시 제가 뭐 빠뜨린 거 있습니까? 또 치즈 통행세 관련해가지고요. 동생 업체가 12년 동안 약 57억 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57억. 예, 검찰이 이 동생 업체에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무실에? 예. 아니, 그럼 어떻게 치즈를 직원도 없고 뭔가 이렇게 치즈를 배달할 수 있는 어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7만 원짜리 치즈를 사서 거기다 그냥 2만 원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붙여요. 그래서 9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 하나 살 때마다 2만 원씩 꼬박꼬박 이제 그 동생의 그 포켓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 마치 옛날에 우리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자릿세 받던 양아치들의 예. 행태와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가렴 주고 그죠? 가렴 주고. 네, 정말 그 가맹점주들의 그런 노력으로 일해서 번 돈을 착취해서 이제 자기네들 일가의 그런 배를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동생도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병민 대표이사도 역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아니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치즈를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사서 거기에다 이제 아무것도 더 가공하거나 뭐 더 붙이거나 뭐 이런 거 없이 하는 일 없이 그냥 계속 2만 원씩 이렇게 받아왔다는 거 치즈 한 개당. 그 부분이 정말 어이없고 이게
이런 갑질 형태가 정말 청산되지 않는 한은 정말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저는 그 7만 원짜리 치즈를 9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치즈 한 개만 납품받는 게 아니라 뭐 매장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피자의 생명은 치즈고 도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즈를 대량으로 이제 본사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7만에서 9만 원 이상 되면 엄청 크거든요. 저는 9만 원 인상해서 올려받았길래 그 동생네 회사 최소한 정성스럽게 치즈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딱 녹지 않게 냉장차에 딱 실어서 신선하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발품이라도 파는 척이라도 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동생 업체에 아까 사무실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사무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냉장 시설이나 차량이 없어서 유통 시설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 동생 같은 경우는 뭐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리면서 이제 60대인데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치즈 형의 올려서 이제 57억이 다 외제차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갑질에 뒤에 숨어서 호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어떤 갑질 행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폭들 이렇게 보면 자리세, 통행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깔고 앉아고 지나갈 때마다 얼마 내라고 하는 거. 아니 김씨, 이거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연상케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미스터 피자 정우현 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정우현 회장이 그 경비원을 폭행하면서 그 영상이 알려지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정우현 회장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 건물인데 누구 맘대로 문 닫아 하면서 경비원을 이제 폭행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미스터 피자 이 정우현 회장 갑질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불매운동을 했어요. 불매운동을 하니까 가맹점주들이 참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갑질의 행태가 폭형으로 나타났고, 그런 폭력으로 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내 매출이 감소하면서 가맹점들이 들고 일어났고 오늘 사태까지 왔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몇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런 어떤 갑질이나 프랜차이즈 업질에 대한 어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권이 공정위에 있어요. 공정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할 일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공정위 개혁이다 하니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이걸 조사하면서 오히려 공정위에 우리를 고발을 해달라, 미스터 피자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이런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뭐 했냐 하는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했지만, 자, 박 전 대변인, 제가 요즘 산업부 출입하고 있는 기자다 보니까 개인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가입을 해서 비싼 가입비 내고 가맹점비 내고 인테리어비 내고 치즈 통행세 내면서 어렵게 은퇴하신 퇴직금 모아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현장에서 제 손을 붙잡고 제발 이번 기회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좀 다시는 갑질 못하도록 해달라고, 서민들 너무 힘들다고 그런 간곡한 부탁을 현장에 갈 때마다 들어요. 뭐 어디 이렇게 가끔 보면 너무 힘드니까 나와서 길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랜카드 보면은 뭐 매출이 가령 5천만 원인데 본사에 주는 게 4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정호영 회장 했던 일들을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개그맨 얘기했던 거, 참 쉽죠, 뭐 이런 거. 참 쉽죠. 예. 나 사는 것도 쉽고 뭐 동생도. 사돈의 동생의 아들, 딸, 뭐 가사 도우미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얼마 전에 우리 최저임금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 논란이 많잖아요. 뭐 6천 원이니 7천 원이 그래봐야 한 달에 200만 원은 채 안 됩니다. 25일 뭐 풀 이래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억억억억하면서 이렇게 쉽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서민들 가끔 이런 거 볼 때마다 울컥울컥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위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그것부터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 뭐 하고 있었나요? 여태 뭐 하고 있었느냐? 맞습니다. 엄지척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손혜원 의원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만 91세, 92세의 세상을 떠나신 김군자 할머님의 빈소는 안타까움도 많은 자리였으나 호상으로 장수를 누리신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뜻도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네. 평생을 억울함과 통한으로 네.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나신 김군자 할머니에게 호상이다. 위안부 한 3년 동안 정말 씻을 수 없는 고초를 겪고 7차례 정도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사셨었죠. 그러니까 김군자 할머니의 이 죽음에 대해서 빈소를 찾아가는 모습까지는 당연히 다 같이 찾아가서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구설수가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고 어저께 저 사진 장면을 보게 됐을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모여있는 장면을 누군가 찍은 것이 아니라 인증샷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애당초에 모셔온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안부 할머니의 죽음까지도 사실은 당과 정치의 홍보에 활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가슴이 좀 먹먹한데 일단은 이 위안부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합의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현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와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습들을 찾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 행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가지고 새롭게 위안부 재협상을 해나가자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의 이 한마디 잘못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호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또 천수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천수요? 네. 천수를 누리셨다. 천수를 누리는 그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서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엄청난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게 단순히 엄지척하고 웃으면서 기념사진, 인증사진 찍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네티즌과 지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곳에서 부적절합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초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으로 천수, 호상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애초에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제 자식들, 자기 부모님 상가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런 짓을 했다고 해봅시다. 뭐 엄지척 올리고, 그 다음에 인증사진 찍고, 얼마나 불쾌하고 소위 말해서 막대 먹은 사람이다. 후레자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김군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다른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홍보하시고 알리시고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대표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표 할머니이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을 서둘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빨리 지금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 입장은 기록이 없으니까 정리된 기록이 없고 다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제 피해자 할머니의 증거인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서두르자 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 그만큼 한 분 한 분이 사라지는 것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할머니들의 명예에서도 회복을 못 시켜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호상이다. 그런 말은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당사자 빈소에 있는 사람들이 호상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비난이 거세지니까 이게 뭐 칠순잔치냐. 뭐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뒤늦게 이제 뒤늦게 제가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손혜원 의원이 이제 이런 행동이 아까 말한 처음이 아니에요. 이분이 홍보 전문가이고 뒤늦게 이제 정치를 배우신 분이 아니니까 제가 늘 하지만 손혜원 의원을 보면은 늦바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거칠고 좀 정대되지 않은 이런 행동을 젊을 때도 했어야 되는데 젊을 때 하지를 못하고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뒤늦게 386 뭐 이렇게 운동권 이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뒤늦게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이 막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윤리 해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서 이번에는 그냥 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말 정당하게 물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그러자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경솔했다.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에서 긴장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 라고 25일에 하루 지나서 뒤늦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사과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빈소에 온 시민들이 나눔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빈소임을 망각하고 잠시 기쁜 마음에 취해 있었다. 그러면서요. 잠깐의 감정에 취했던 저의 부족함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과했는데도 옹호하는 글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옹호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소신인 건지 아니면 문자 폭탄 같은 것은 일련의 행동인 건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논란입니다. 조문을 간 건가 동호회 모임을 간 건가 라는 비판적인 의견. 게다가 양손 엄지척. 평생 고통받다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까지 인증샷 놀이. 놀러 간 거냐 이거죠. 심지어 미소가 너무 해맑다. 빈소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 아니다. 92세가 호상이라고 여러 번의 자살기도 허벅지에 일본군에 찢긴 칼자국 평생을 약 드시면서 이를 악물고 사신 분이다. 연세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다 호상이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할머니들 평소 챙기고 장례식도 사람 없다고 외로우실까봐 모아서 간 거다. 알아서 저 자리 분위기 보고 행동했겠지. 뭘 이렇게 비판하냐. 옹호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할머니들 가족처럼 챙기고 생각하신 분들과 함께한 사진이라 더 뜻깊어 보인다. 조문이나 가고 비판하시라. 그렇다면 위안부 합의문 나왔을 때 뭐라도 했어야지 별것 아닌 거로 난리다. 별것 아닌 거다. 민주당 의원들밖에 문상 안 갔다. 사람들 없을까봐 사람 모아서 간 거 아니냐. 엄지척 할 수도 있지. 왜 그러냐. 이런 옹호의 글들이 동시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박 대변인 문자 폭탄 너무나도 명백한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자건 행동이다라고 밝혔던 손혜원 의원이 논란의 당사자군요. 그러니까 저런 그 소위 말하는 옹호글에 취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너무 옷이 무거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리 장관들 인사청문회 많이 봤잖아요. 그게 기본 취지가 뭐냐면은 저분들에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서 그 권한을 쓸 수 있도록 해도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취해서 나는 해도 되고라는 그 뭐 도덕적 우월주의 옛날에 있던 그 뭐 386 정치인들, 386 출신 정치인들의 그 도덕적 우월주의에 같이 편승하거나 혹은 그 거기에 그 취해서 내가 하면 다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고 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내가 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옹호글 뭐 아니면 자기 진영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쾌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조금 더 가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관련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 5.18 기념식 관련해서 또 뭐 논란이 있었어요. 가서 뭘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볍게 하지 말고 나는 꼭 옳다라는 생각을 좀 떨쳐버려야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편하고 대한민국도 잘 갈 텐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그동안 뭐 촛불이니 탄핵이니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이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오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 새로 왔으니까 잘하고 잘 보필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혹여 일부에서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진영 논리만 갖고 너무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오늘 아침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